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매경 주식리그 시즌3가 개막을 했죠. 금요일은 저희 주식리그가 쉬어가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룰과 함께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남성팀과 여성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되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식리그에는 트레이드권이 있죠. 각 전문가들이 단 한 번 상대팀의 유망 종목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의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이 되고요. 또 트레이드권으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똑같이 영입이 됩니다. 이제 남녀팀의 모든 선수들이 공개됐습니다. 남성팀의 선두는 누가 달리고 있을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최창림 매니저가 7%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성팀은 곽유정 대표가 6% 수익률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박철순 매니저, 최창림 매니저와 간발의 차로 뒤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역전을 노려볼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남성팀의 베스트 11으로 이어가 보시죠. 최창림과 박철순 매니저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ABL 바이오가 최전방 투톱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송률 매니저의 현대 로템이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성팀은 어떨까요? 남성팀과는 달리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온칩스와 예스티를 담은 곽유정 대표와 성선아 전문가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김시은, 최영지 전문가는 수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철순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7% 수익을 내고 계시고 최창림 매니저와 간발의 차를 보이고 계신데 역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7%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ABL 바이오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IR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들도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기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해서 뇌질환 치료제를 뇌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원래는 뇌질환 관련된 치료제로 개발된 플랫폼이었지만 이게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뇌뿐만 아니라 뭐 간이라든지 장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할 수가 있고 기존의 뭐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RNA 치료제라든지 이런 모달리티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라일리가 이제 지분 계약을 하고 이제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라일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모든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네. 근감소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영역이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로런 ADC라든지 아니면 또 파킨슨병 치료제, 그다음에 담도암, 대장암, 그리고 위식도암 관련된 파이프라인들도 올해 상반기 때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거기에 최근에 2, 3일 정도 지금 주가가 약간 음봉 만들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끝까지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계단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지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25만 원 계속 유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수익률 더 끌어당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최영지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대한전선을 담으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미미하고 오늘 그래도 3% 상승이 나왔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멘텀 측면에서도 최근에 뉴스가 뜬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한전선을 가져왔던 거는 CS와 관련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전력 인프라 쪽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온 것도 있고요. CS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관점에서 전력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전력을 많이 확보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을 더 많이 선점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매년 그 전력 부하와 관련된 현상들이 매년 한 2%에서 3%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전력에 대한 것들이 공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뭐 이런 전선 관련된 기업이라던가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들고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그어놓은 구간이 26,000원, 26,900원 선인데 이 구간이 계속해서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 올라갈 때마다 좀 음봉을 만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근데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상단 매물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가 32,000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인데 네. 여전히 이 구간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도 19,000원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역시 앞으로를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시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내일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박철순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선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최근까지 그리고 오늘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역사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역시나 최고가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저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평가된 기자재 종목들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안에서 역시나 실적 숫자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뭐 DK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도 좋지만 대형주 혹시라도 저항 받는다면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기자재 쪽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은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전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가 좀 밀리면 중간에 있는 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에 손을 놓아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가져올 겁니다. 네, 일단 내일은 조선 기자재 쪽인 것 같습니다.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최영재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CS 이후에 재료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그쵸. 같은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금통일 일정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금리와 관련된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고 뭐 금리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주잖아요. 네. 그런 만큼 좀 성장주들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CS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이제 로봇에 대한 성장
로봇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와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히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또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주를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보시죠. 네, 남성팀의 종목은 케이프였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성팀은 현대위아를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 케이프의 구체적인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기대감 제시해 주시죠. 일단 케이프는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선도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에 엔진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실린더 라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계에서는 사실상 선도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선박 엔진 3사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엔진, 현대마린 엔진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선 시장이 워낙 또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케이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4년치 일감 정도를 확보한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성까지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케이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주력인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모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갈아줘야 되는 교체 주기가 오게 되는데 2025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선박들의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모품 같은 경우 특히나 이 교체를 할 때는 신규 선박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더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본격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이익 성장을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들로 들어가고 있는 실린더 라이너도 굉장히 많지만 교체 수요로 들어가고 있는 소모품 매출도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사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잠시 보여드리면 일단 작년에 390억 원대의 영업이익, 2024년도죠. 39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작년에 이제 3기 누적을 봤을 때는 한 1.4배 정도 이미 전년도의 어떤 총 영업이익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불과 3분기 만에 한 1.7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보통 이제 2025년도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ER이 한 23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실적 감안했을 때 PER이 한 10배 초반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케이프 증권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케이프 증권도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고려하시면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한 초입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12,000원 구간대도 매물이 많더라고요. 네, 가격 맞습니다. 전략 설명해 주시죠. 일단 12,000원 구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61선과 그다음에 매물 저항이 있긴 한데 가격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와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룸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3,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겠고 올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5,000원 이상도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성팀의 종목은 케이프였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장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팀에서는 현대위아를 공략하시는데 지난 시즌에 현대모백스로 또 쏠쏠하게 수익 보셨잖아요. 네.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는 현대위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S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차량 엔진과 모듈 관련된 기업인데 네. 이번에 CS에서 열관리 시스템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렇게 열관리만 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부품 수도 줄일 수 있고 공간 활용성도 높아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고요. 이뿐만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제조 물류 로봇 자동화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번에 현대 위아가 로봇 브랜드 H모션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물류 로봇, 뭐 주차 로봇, 협동 로봇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로봇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룹사의 공장에 450대 정도 이상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20% 이상 생산 효율 개선 효과를 입증을 한 만큼 기술력도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공작기계 사업도 매각을 해서 현금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멕시코 법인도 가동률이 정상화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로봇 사업까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 굉장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이 열려 있는 구간대가 있는데 네. 저는 10만 2천 원 구간대를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6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팀의 공략 종목은 현대위아였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질문을 여성팀에만 짧게 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는 매물대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성팀의 현대위아에서는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4분기 실적? 네,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4분기 실적은 좀 단기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공작기계 사업을 매각을 해서 3,400억 정도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재무구조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많은 얘기 나눠주셨는데 인사이트 더 많이 얻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걱정 많으실 텐데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추천드렸던 케이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천드릴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계속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매경 주식리그 시즌2에서 제약바이오로 엄청난 수익률을 내셨던 박철순 매니저님, 이에 대한 인사이트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풀어주셨다고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